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크게 우리가 시간 안 쓸 거거든? 크게 시간 안 쓸 건데, 왜냐면 정말 어려운 문제 나온다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학습지에 있는 똑같은 문제가 등장해도 못 풀어서 넣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갈 겁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은 앞에 항 몇 개, 한두 개를 주고서 이웃하는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같은 다음 같은 이웃하는 두세 개 항의 관계식을 주면 우리가 걔를 수학적 귀납적으로 정의되었다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네임드 친구가 몇 개 있단 말이야. 등차, 등비, 등차 변형, 등비 변형,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 되게 많지만 옛날에 뭐 몇 급수라든가 개차 수열이라든가 엄청 몇 군 수열이라든가 이런 네임드가 되게 많았지만 다 갖다 버리고요. 딱 4개만 하겠습니다. 기본기 4개만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대입한다 라고 발견적 추로 넘길 거야. 옛날 다 외웠지만 지금은 안 외운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는 외워야 돼.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수학적 귀납적 정의로 정의된 등차 수열은 알아야 된다. 다음을 보고서 이 새끼 등차 수열이네 라고 눈치가 된다고.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을 가기 위해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니까 an 더하기 1, 다음 항은 an 전항에다가 일정한 수 뒤에 더했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공차. 즉 등차 수열은 귀납적 정의는 이걸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점화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점화하는 식, 불 붙이는 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얘를 주고서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을 줘야 돼. 이런 걸 첫 번째 항을 주든가 뭐에 따라서 기본적인 건 첫 번째 항, 항이 3개면 뭐 두 번째 항까지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앞에 몇 개 주고 얘를 불 붙이면 첫 번째 항을 시작해서 도미노 마냥 첫 번째 항에 두 번째 항 만들고, 두 번째 항에 세 번째 항 만들고, 세 번째 항에 네 번째 항 만들고 연차적으로 쭉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얘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불 붙이는 식 점화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은 다음과 같고요. 넘겼으면 다음 항과 전항의 차가 항상 B로 일정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3개의 항을 주면 항 2개 줘야 된단 말이야. 얘는 항 1개 있어도 되지만 3개 항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어떠한 3개 항이 있으면 등차 중항 쓰면 가운데 2배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죠. 마찬가지 다음처럼 등차 중항으로 주어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이건 등차하는 걸 눈치 채고 문제를 푸는 거야. 등차 중항이 주어진데도. 등비도 마찬가지. 눈치를 채야 돼요. 등비수열은 다음만을 가기 위해, 등비수열은 항을 넘어갈 때 일정한 수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B죠.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전 항에다가 계속 일정한 B, R로 받는다. 혹은 다음 항과 전 항의 B가 항상 R로 일정해요. 혹은 등비 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라고 주어줘도 이 3개 상황은 뭐구나? 등비수열이라고 눈치를 채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열 것도 없고 당연하게 등차, 등비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 다음부터 이름이 없는데 그냥 강제로 이를 붙인 것 뿐이야.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뭐 예시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an 더하기 1,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 전항에 일정한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식을, n에 대한 식이니까 어떠한 n에 대한 식을 더해진 꼴을 진짜 옛날 말론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공식도 있지만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내는 얘를 등비 변형, 등차 변형이라고 부를 거야. 왜냐면 다음을 가기 위해 일정한 수를 더하면 등차인데 식을 더했잖아. 그러면 다음처럼 어떠한 식이 더해지면 난 얘를 등차 변형이라고 부르겠다. 왜 옛날처럼 공식화 안 하냐? 일반항 구하라고 잘 안 시켜요. 1번, 2번은 일반항 구하라고 시킬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일반항 구하라고 잘 안 시키거든? 그냥 뭐 하자? 10번째 항 뭡니까? 20번째 항 뭡니까? 이딴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고 넘어가자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항을 주고 다음을 가기 위해 전에 어떤 수를 더했어. 그러면 다음처럼 더하면 더해지면 우리가 기본기였습니다. 지금 등차 등비를 제외하면 수학적 기납법의 풀이의 이름은 발견적 추론입니다. 등차 등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기본적인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 가 다음 이 뒤에 있는 모든 수학적 기납법을 푸는 방식인데, 등차랑 등비 변형은 너무 쉬우니까 좀 패턴을 좀 익혀보자라는 느낌이고요. 다음을 가기 위해 전에 어떤 식을 더했어. n에 1이면 a2는 a1 더하기 2입니다. n에 2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n이니까 4야. n에 3 넣으면 a4는 a3 플러스 6이야. 규칙이 뻔히 보이죠? 그렇다면 나는 찾고 싶은 게 a10이거든. 하는 거니까 n에 9 넣어야 돼. 10 넣으면 11이란 말이야. 그래서 n의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a10을 찾기 위해 마지막에 n에 10 넣으면 n에 9 넣으면 a10은 a9 더하기 였다가 굴렀기 때문에 18이야. 다음처럼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는데 항상 발견적 추론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뭐냐면 미리 계산하면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미리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규칙이 안 보여. 지금 내가 일부러 계산 안 하고 남겨놓고 있죠. 그 다음에 등차 변형은 1부터 9까지 내가 얼마큼 넣은 다음에 더하면 돼요. 등차 변형은 1부터 차근차근 전개한 다음에 더하면 나온다. 즉 이 전체 9개 항을 왼쪽 다를 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똑같아 있는 A2, A2, A3, A3, 4, 4, 9, 9 다 지워지고 왼쪽은 이 9뭉탱이를 동시에 더해버리면 왼쪽은 A10만 남고요. 오른쪽은 A1 플러스 여기 뒤에 있는 2부터 18까지의 합이 여기 들어옵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쭉 해서 18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그러면 등차 수열은 등차합, 등비 수열은 등비합을 써서 낼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은 공식 너무 이쁘죠? 왜냐면 초항 알고 끝항 알기 때문에 2분의 초항, 끝항 1부터 9까지니까 항에서 9개 라고 바로 쓸 수 있다. 그런데 A1이 뭐니까? 2니까 이거 지워지면 얼마야? 20, 10, 90이라고 답을 내는 게 뭐다? 등차 변형입니다. 등비 변형은 그냥 내가 이름 붙인 거고요. 다음을 가기 위해서 전항에다가 어떠한 마찬가지 등차 변형은 어떠한 식을 더한 것처럼 등비 변형은 어떠한 식이 곱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형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버렸네. 예시를 적어버렸네. 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전 항에다가 어떠한 식, 즉 이 식은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식이 곱해지는 거야. 식이 더해지면 등차 변형이고요. 식이 곱해지면 얘를 내가 그냥 등비 변형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냥 이름이 그렇다 이거야. 아이디어가 등차 변형이기 때문에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더해서 문제를 풀지만 등비 변형은 곱해서 문제를 똑같은데 마지막에 곱할 뿐이야. 그 박 차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음을 가기 위해 전에 어떤 식이 곱해져 있다면 첫 번째 항을 알 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n 더하기 곱하지. 그럼 A10을 구하니까 n은 1 넣으면 A2는 1 넣으면 2 곱하기 A1 n은 2 넣으면 A3은 3 곱하기 A2 n에 3 넣으면 A4는 4 곱하기 A3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죠? 그럼 쭉 넣어서 결국은 n에 A10을 구하니까 9가 되면 A10은 지금 보면 2, 2, 4, 4니까 10 넣으면 10 곱하기
A3겠죠? 아, 미안합니다. A9.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곱할 거야. 곱하면 즉 좌변 9개의 뭉탱이를 다 곱할 거고 우변 9개의 뭉탱이를 다 곱할 거거든. 곱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 구지구태가 다음처럼 이제 안 줄 건데 곱해버리면 지금 왼쪽 뭉탱이 다 곱하고 오른쪽 다 곱하면 지금 A2, A3,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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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9, A9 다 지워질 거고 좌변 남는 건 A10일 거고 우변은 A1 남을 거고 난 뭐 남냐면 곱하기 A2부터 A10까지 곱 남는다? 곱해야 곱하기 이번에는.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약분되게 주로 줄 건데 이싸 보이려고 단편 준 건데 그럼 2부터 10까지 곱을 우리가 1부터라면 1부터 10까지 곱을 10팩토리얼이라 부르기 때문에 10팩이라고 좋아하는데 보통 이렇게 잘 안 한다고. 그냥 보통 약분되게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를 분수꼴로 주면서 약분되게 주로 줍니다. 다음처럼 이렇게 팩토리얼이나 계산 안 되게 잘 안 준다고. 그렇구나 생각한 다음에 A10은 A1 1이니까 답은 10팩이라고 써야 되겠죠? 10팩을 계산하기가 빡세니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계산하는 게 우리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유형 등차 변형과 등비 변형이 가장 클래식한 이 네 가지 수열의 기남적 정의에 가장 클래식한 게 등차, 등비, 등차 변형, 등형 이 네 가지라고. 여기까지는 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차, 등비는 잘할 거니까 넘어가고 등차 변형, 등비 변형은 너무 쉬우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딱 한 개만 유형을 하자. 딱 한 개만 유형을 외우자 이거야. 이거 왜? 다섯 번째 우리가 그나마 좀 외울만한 건 이 정도란 말이야. 그나마 잘 나오는 건 얘는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왕자점화식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야. 다마 가기 위해 전항에다가 어떠한 수만 곱하면 등비고 어떠한 수만 더해지면 등차인데 곱하고 더했거든.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얘 뭐하고 하냐면 얘를 지워버리면 등비잖아. 그러면 얘는 정확히 말하면 등비를 평행이동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어떠한 이런 등비 수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등비겠죠? 그럼 등비 수열을 빼기를 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1, 4에서 1 뺐으니까 3, 7, 15죠? 이렇게 요 수열이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이런 느낌의 수열이야 얘는. 그래서 원본 플레이는 이 친구는 등비 수열을 평행이동 시킨 거라고 눈치를 깠다면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등비 만들어서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산단 말이야. 그게 옛날 버전. 근데 이런 거 다 갖다 버리시고요. 옛날에는 일반을 찾기 위해서 이딴 식으로 한 거고 지금은 교육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따가 보자마자 우리 항상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발견 적출을 하고 싶다. 그럼 뭐해? 1부터 넣어. n에 1넣으면 뭐 나와? a2는 2분의 1 플러스 1이죠. 찾고 싶은 건 a10입니다. 네, 아니 10 하자. 1 넣었지 이렇게? 거짓말 하지만 이거 뭐 하지 말라고? 연산해갖고 2분의 3 이딴 식으로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A2는 룰을 잘 봐야 돼. 룰이 뭐야? 전항을 반띵하고 1 더하제 A2 넣으면 A3는 전항을 반띵 한 다음에 뭐하지? 1 더하제 느낌이 옵니까? 다시 n에 3을 넣으면 A4 전항을 뭐하지? 반띵 어떻게 돼? 반띵 맞아? 그 다음 뭐하지? 1 더하지 얘가 전항의 반띵 얘의 반띵 더하기 1 룰을 잘 받는 룰 이해돼? 다시 A4는 A5인데 뭐하지? 얘가 전항이라고 사느면 A5는 A4를 반띵하는데 1 더하는 거야. 즉 얘가 전항이잖아. 얘를 뭐하지? 반띵 모든 한을 반띵 하신 다음에 거기다 뭐하지? 1을 더하더란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느낌 오죠? 그렇다면 지금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라는 어떠한 등비수열의 꼬라지인데 초항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하의 개수가 5면 5개, 4면 4개, 3은 2개, 2면 2개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쭉 가서 A10은 뭘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등비 수열의 합이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하의 개수가 몇 개인?
5니까 5개, 4니까 4개, 3 2개 이런 친구들 몇 개 더하라는 거야? 이렇게 10개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A10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고 초항 1, 공비 2분의 1, 항의수가 10개인 등비수의 합이니까 등비수의 합공식을 통해서 찾는다. 1 빼기 R분의 초항 1이니까 스킵 1 빼기 R에 10승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분자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면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0승인데 냅두면 돼요. 봐봐, 등차는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 다함을 하기 위해 다함과 전항의 차가 항상 마사예요. 이게 뭐야? 이게 공차죠? 공차 알고 초항 알지? 등차네. 그럼 끝! 넘어가야 됩니다. 초항 아는데 다함을 가기 위해 전항에 1 곱했네. 공비네. 등비수열이죠? 넘어간다 이런 건. 다함을 가기 위해 전항에 어떠한 식을 더했다. 어떠한 식을 곱했다. 등차 변형, 등비 변형. 연습 한 번만 더 할게. 1번. A1이 2일 때 n에 1부터 넣으면 다음을 가기 위해 전에 갔던 수를 더했다고? 이 친구 등차 변형이네. A2는 A1 플러스 1 2분의 1 n에 2 넣으면 A3은 A 플러스 2 3. 그러면 이거 얘를 다 더할 거니까 이 친구 잘라가면서 쓰는 게 좋겠다. 결국은 얘를 n 빼기 1개 더하는 거라서 이 식의 합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의 합을 이제 일반하기도 하지만 다 더할 건데 이거 부분분수의 모양이니까 이거 잘라놓고 대입하는 게 좀 이쁘겠지. 이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잘라버리면 부분분수에 의해서 차가 1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걸로 바로 잘릴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1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2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겠지. 이만큼 다 더할 거니 아까처럼 등차 변형이라면 결국은 세로로 다 더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를 더할 거면 분수식이면 항상 부분수 바꾼 다음에 더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n에 3 넣으면 A4는 A3 더하기 여기다가 3 넣기 때문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내가 찾고 싶은 건 A10이니까 마지막에 n에 9를 넣어야 되고 n에 9 넣으면 A10은 A9 플러스 여기다가 9 넣었으니까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이란 말이야. 빼기 10분의 1이란 말이야. 뭐 하자? 얘를 이제 뭐 하면 얘를 통짜로 왼쪽 삭 더해버리면 다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게 있으면 다 지워질 거고 남는 건 좌변에서 A10만 남을 거고 우변은 A1과 남는 거 A1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의 합이 남을 건데 이 부분수를 9항 더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러면 뭐 부분수 공식을 써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더해도 된다 이거지. 그냥 더하면 마찬가지 삭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부분수 한 칸 차는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안 남기 때문에 뒤에 남는 건 1분의 1과 10분의 1밖에 안 남겠지 이렇게. 그러면 초항 뭔지 알고 초항이 2구요 2 플러스 1 빼기 10분의 1이라고 마무리 좀 된다. 그죠? 살짝 변형돼 있지. 이게 등차 변형. 마찬가지 2번은 등비 변형인 건데 초항이 5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 n에 1부터 차근차근 넣으면 돼요. n에 1 넣으면 a2는 2분의 1 a1 n에 2 넣으면 a3은 분모 1 커지고 분자 1 커지고 a2 3 넣으면 a4는 4분의 3 A3 쭉 가서 내가 찾고 싶은 게 A10이기 때문에 하나 전까지 9까지 넣으면 A10은 9 넣었으니까 10분의 9 A9 마찬가지 얘는 다 곱해서 답을 냈고 다 곱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항이 있으면 지워지니까 지워진다면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A10이고 우변은 A1 남고 일단 A1 남고 그 다음에 이 뭉탱이의 곱이 없는다? 그럼 써보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10분의 9란 말이지. 마찬가지 여러 개의 곱은 무조건 약분으로 지워질 거고 다 약분되면 결국은 처음 항과 마지막 항 결국 이제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일종인 거지. 그러면 A10은 A1 남았지? A1은 5야. 1 남고 5 남으니까 10분의 1이야 라고 문제를 마무리 질 수 있다.
이게 클래식한 등차 변형, 등비 변형. 항상 SN이 등장하면 SN 빼기 SN-1은 AN으로 문제를 풀생을 해야 돼. 가끔 왼쪽에서 오른쪽을 주로 쓰지만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즉 SN을 풀 거냐 뭐 AN을 풀 거냐 뭐 그런 게 약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SN은 AN계로 바꿔 푸는 게 기본기입니다. 지금 AN이라는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을 넣었을 때 다음처럼 초항 주고 다음처럼 SN과 AN의 관계식을 주고 있거든. 그러면 항상 SN 주면 다음처럼 바꿔줘야 됩니다. AN식 날려줘야 돼. 내가 아는 건 ESN은 AN 플러스 1 빼기 3이잖아? 그러면 N자리에 N 빼기를 넣어주면 ESN 빼기 1은 N자리에 N 빼기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거 빼주면 SN 빼기 SN-는 AN이기 때문에 SN 날아가고 AN에 관련된 식이 나와. 그럼 그게 뭐냐면 점화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SN 빼기 SN-1 3 날아가고 우변은 AN 플러스 빼기 AN.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얘가 AN이라고. 그러면 이 AN은 AN 더하기 1 빼기 AN. 넘겼으면 AN 더하기 1은 뭐야? 3AN입니다. 그럼 뭐야? 다음을 가기 위해 전항에 3을 곱했다. 무슨 수열? 등비네. 등비고 이게 뭐야? 공차가 3이지. 이렇게 뭐 됐다? 초항 주고 있죠? A1도 3이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발견적 추론을 하고 싶은데 좀 짜증나긴 하거든?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평면 위에 어떠한 두 개의 직선도 평행하지 않도록 직선을 이렇게 긋고 있어. 그랬을 때 화면이 분할된다고 쳤을 때 n개에 의해서 나눠지는 연의 개수가 an을 하면 관계식을 찾지. 그러면 지금 친절하게 A1, A2, A3를 찾아놓은 상태거든? 규칙을 잘 보자. A1이 2입니다. 어떠한 평면에서 직선 하나 그면 지금 2분할 되었죠? 여기서 A2는 그래서 더 분할하면 4분할인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딴 식으로 쓰면 규칙이 안 보여. A2에서 A1에서 A1을 가려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 돼. A1은 2야. 하나 더 그음으로써 지금 평면이 2개 더 추가된 거지. 맞아요? 이 상태에서 A3는 지금 2 더하기 2였는데 어떤 걸 추가되면서 몇 개가 추가된 거야? 3개가 더 추가됐지. 맞아? 그러면 A4는 이 상태에서 직선 하나 더 그으면 몇 개의 평면이 더 추가되는가를 보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대충 그어보네. 이렇게 몇 개가 추가됐어? 하나, 둘, 셋, 넷인가? 4개 추가된 거 맞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보면 결국은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하니까 4개 추가된 거지. 그러면 얘가 A3에 비해서 몇 개? 4개가 더 추가됐다라는 거지. 이해돼? 즉 룰을 보니까 A1에서 A1을 가려면 2개 추가, 얘는 3개 추가. 즉 다음을 가기 위해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에 가려면 4가 추가야. n 더하기 1개가 추가네. 그러면 이제 규칙이 A5를 가려면 A4에서 5 추가, A6을 가려면 A5에서 6 추가 라고 우리가 룰을 발견했네. 그러면 이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도 얻을 수 있거든. 즉 다음 항을 가려면 전항에다 뭘 넣어야 됩니까? A3에서 A4를 가려면 3인데 4를 더했지? n 더하기 1만큼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 항을 분석해서 찾는 계열이 있고, 애초에 n번째 항을 봤을 때 n번째랑 n 더하기 1번째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항을 몇 개 주면 이 친구들 규칙을 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A6은 2, 3,
4, 5, 6이니까 다 더하면 되겠지? 물이 120이 있습니다. 매일 전날 3분의 1을 갖다 버리고 30을 채운대. n일이 지나면 남아있는 양을 AN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항과 뭐 하지? n과 n 더하기 1번째 항의 관계를 찾지. 그러면 지금 토기값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는 120이다. 근데 뭐지? 이게 전날 건데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하지? 전날 물의 양을 3분의 1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만 남겠지? 그러니까 물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정 걸 갖다 버리는 거지. 그럼 3분의 1을 갖다 버리니까 전체 양의 3분의 2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물을 30 채우지. 그럼 한 번 시행하면 초항이 얼마인 거야? 얼마니? 80, 110이야 이렇게. 그럼 물이 점점 줄지만 그냥 할게요. 그러면 A1은 110이야. 초항 찾았죠? 그러면 AN과 AN 더하기 1번째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봐봐. 이게 전날이야. 이게 그 다음날이고 전날에 AN만큼 채웠는데 그 다음날은 이 물의 양의 3분의 1 표현돼. 3분의 2만 남아. 그리고 다 30을 넣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다음 물의 양이겠지. 이렇게 바로 그냥 n번째 항의 관계식을 바로 찾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첫 번째 항은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에서 전날을 3분의 1 버리고 3분의 2만 남고 30을 채우자. 그러면 곱하고 더하고의 관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AN 더하기를 가기 위해서 전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30을 더하는 규칙이다 라고 첫 번째 항과 AN과 AN 더하기의 관계를 찾다 이거지. 이런 문제고요. 잘 보면 이거 왕자점화식이거든. 다음날 가기 위해 전항에 왔던 수를 곱하고 더했지. 그래서 A1 1인데 다음처럼 뭐 특정한 조건을 주고서 찾아보자. 규칙이 뭔지. 그러면 1부터 차근차근 넣는 건데 좀 입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A1 1이래. 첫 번째 항 1이고요. 잘 읽어야 돼. 여기가 N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거든. 밖이랑 그냥 문제 덜 읽고 풀면 절대 안 된다고. 맨날 문제 덜 읽어. 항 2, 15보다 작으면 2배 하겠대. 15보다 크면 15를 빼겠대. 룰 봤죠? 그거 넣는 겁니다. A2는 전항이 15보다 작으면 2배, 크면 빼, 작지 2배. 읽어봐야 됩니다. 규칙이야. A3는 뭐래? 전항이 15보다 작으면 2배. 그럼 계속 2배. 2, 4. 당연히 A4도 8이겠죠? 그럼 A5도 16이야. 16이라고? 크면 빼겠다고. 그럼 A6이 얼마야? 뺐으니까 1이지. 그죠? 끝났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돌아왔거든. 그럼 얘는 반복이야. 그럼 A7 다시 구하면 15가 작기 때문에 2배지 이렇게. 그러면 2배 이렇게 되니까 맨 처음 게 다시 나왔다면 얘는 이제 끝난 거거든.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야? 얘는 지금 1, 2, 3, 4, 5 5개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5야 5개 반복이잖아. 그러면 5개씩 반복이라면 얘는 5로 나왔을 때 나머지로 분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5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은 다 1이고 나머지가 2인 친구는 다 2고 나머지가 3인 친구는 전부 다 3이고 나머지가 4인 친구는 전부 다 8 나머지가 5인 친구는 16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A 27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나머지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주기가 오면 5개씩 반복이잖아. 그러면 1, 2, 3, 4, 5는 5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 그러니까 주기가 5라면 이 항 넘버들은 5로 나올 때. 왜 나눠요? 저거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시라? 내가 뭐라고 썼나요? 나머지가 5인 것과 0인 건 똑같기 때문에 말한다고 깜빡했네요. 5로 나올 때 나머지 1, 2, 3, 4, 5, 5가 0이겠죠? 5로 나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머지 1이면 1, 2면 2, 3면 4, 4면 8, 0이면 16인 거네? 그럼 예를 들어서 A27이 뭐야 물어본다면 A27을 5로 나온다면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2인 친구니까 2예요 라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이해되죠? 이렇게 내가 주기성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뭔가 썩었으면 기본적으로 일반 주기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혹은 이게 아니면 뭐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 수영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수영도 그리는 게 좀 빡세요. 또 수영도는 또 정방향과 역방향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그럼 나중에 일단 모의고사 풀면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주기가 오라고 알았고 얘를 몇 개 더하재? 50개 더하재. 그러면 주기가 오니까 얘가 몇 세트 들어갔나 보면 되거든. 그러면 5개 더한 거. 한 세트가 얼마야 합이? 한 세트 합이 얼마야? 21이야? 31이야? 여기가 20, 31이죠? 그럼 한 세트 31이니까 50개는 세트가 몇 개 들었어? 10개 들었겠지. 그럼 답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주기성 있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은 외워보자라는 거고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모인 사람끼리 서로 악수를 한다면 룰이 뭐냐면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는다. 부부가 아니면 반드시 악수한다. n쌍이 악수하는 총 횟수가 an일 때 a1, a2를 구하지. 그죠? 그러면 a1은 한 쌍의 부부니까 한 쌍의 부부는 악수가 발생하지 않지. a2는 두 쌍의 부부거든. 이렇게 a 부부가 있고 b 부부가 추가된 거야. 맞아요? 그러면 악수가 몇 번 발생하냐? 라는 건데 그러면 a도 이렇게 악수해야 되고 이렇게 악수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럼 a가 2번, 스몰 a도 2번, 총 4번 발생한 거야. 이렇게 a1과 a2를 찾았죠. 이때 an과 an 더하기의 관계식을 구하재. 그러면 내가 이렇게 an이 있다고 치자. 뭔지 모르겠어. 그럼 an에서 an 더하기를 가면 몇 개가 추가되는가 혹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되는 건데 an이니까 이렇게 n쌍의 부부가 이미 있거든. 여기서 한 쌍이 추가된 거야. 한 쌍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추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20쌍의 부부가 있기 때문에 총 몇 명 있냐면 2n명이 있는데 이게 an일 때 n쌍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 쌍이 추가했어. 그럼 2명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뉴 페이스가 들어왔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개의 악수가 추가됩니까? 를 보면 되는 건데 한 명당 2n번, 한 번당 2n번, 그럼 남편 2n번, 마누라 2n번, 그럼 총 몇 번 발생하는 거야? 4n번 추가 악수가 발생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에다가 4n번의 악수가 추가됐을 때가 그 다음 한 부부가 추가했을 때의 악수 횟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항과 전항의 관계식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피부나치 수열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일반항을 구하세요는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나올 거거든.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룰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피부나치인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갓 태어난 암수 한 쌍의 토끼는 2달 후부터 매달 암수 한 쌍의 새끼를 낳는다면 암수 한 쌍의 새끼 토끼가 n번째 당에는 몇 쌍 보관했겠는가? 이렇게 토끼 문제가 가장 흔한 피부나치인 건데 표를 그려보면 됩니다. 피부나치는 기본적으로는 토끼는 1월달에는 토끼가 한 쌍 있어. 근데 2달 지나야 새끼가 난다니까 2월 되면 여전히 한 쌍이야. 근데 2달 지났어. 그럼 2달 지나면 맨 처음 1월에 들은 얘네가 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1에서 얘는 지금 1에서 1을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이면 네 번째 달이 되면 그 전달 얘네가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전달에다가 1 더하니까 2 더하기 1이야. 마찬가지 얘네가 나을 거 아니야. 그럼 전달에다가 2를 더해지는 겁니다. 즉 규칙이 뭐냐면 그 다음을 가기 위해서 그 전께 2번 더하면 돼요. 즉 an 플러스 2를 가려면 전과 전전을 더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라는 뜻이라고. 즉 1이 더한 게 3, 2, 3 더한 게 4, 3, 4 더한 게 5. 즉 그 전전을 더한 게 현저하게 됩니다 라는 규칙이 피부나치인 거라고. 이해했어? 얘가 1 더하기 1, 얘가 이 두 개 2 더하기 3, 얘가 아이고 이상 썼네. 1 더하기 1, 1 더하기 2, A1이 1, A2가 1이면 보통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줄 거고요. A3는 그 전항 두 개 더한 거 2.
전항 2개 1 더하기 2 되고 3 A5는 전항 2개 5 A6은 전항 2개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즉 다다음 항을 가기 위해서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 나옵니다 라는 게 피부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아니고요 점화식이다 이거고 이거 일반항 되게 어려운데 뭐라도 됩니다. 나온 다음 빅한 넣힐 거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이나 두 계단을 오르는 방법으로만 올라간다. 계단은 오로지 한 계단씩 오르거나 두 계단씩 올라간다고 하자. n개의 계단을 맨 아래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의 경우를 AN이라고 하면 이때 A1 계단이 한 개 있으면 한 칸만 올라가니까 한 개겠지. 근데 계단이 두 개 있으면 계단이 다음 점 두 개 있으면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라고. 한 칸 가든가 두 칸 가든가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 A1과 A2를 찾을 수 있겠지. 내가 두 칸의 계단이 있다. 얘를 올라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1 더하기 1 한 칸씩 올라가든가 2 두 칸 올라가든가 다음처럼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A2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돼서?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금 친절하게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관계를 보자고 되어있지. 그러면 AN 플러스 2는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A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데 얘가 케이스가 두 가지야. 마지막 그냥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계단을 한 칸 올라갈 수도 있고 두 칸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이해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AM 더하기 즉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싶은데 케이스가 두 개라고. 첫 번째 계단을 한 칸 올라가도 되고 첫 번째 계단을 두 칸 올라가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계단을 한 칸 올라갔어. 그럼 남은 계단은 몇 개야? N 더하기 1개일 거 아니야. 그럼 N 더하기 1개를 올라가는 방법은 AN 더하기 1이지. 내가 두 칸 먼저 올라왔어. 남은 계단은 N개야.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건 AN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AN 더하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일반이 아니라 N 더하기 N 더하기 1 N 즉 이 세 개의 관계식만 얻고 싶단 말이야.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첫 번째 계단을 한 개 올라갔다면 나머지를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N 더하기 1개. 첫 번째 계단을 두 개 올라갔다면 나머지를 올라가는 계단의 수가 AN이라고. 근데 얘의 방법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더하기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건 AN개랑 AN 더하기 1개 있다. 아 얘도 결국은 피보나치였구나 라고 계단 올라가는 게 피보나치인 걸 눈치를 채고 빈칸 넣기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라고. 수학적 기납법은 총 스텝이 3개입니다. 처음 스텝 1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증명은 항상 첫 번째 항이 되는지 먼저 보고 가는 겁니다. N이 1일 때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 먼저 확인하는 건데 다시 자연수에 대해서 어떠한 P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다. 즉 수학적 기납법은 마지막 증명법이고요. 고등학교 등장하는 총 스텝은 총 3개인데 스텝 1은 첫 번째 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N이 1부터면 1부터 시작 A가 2면 2부터 3이면 3부터 주어진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다면 N이 1일 때 되는지 뭐한다? 확인한다. 즉 도미노랑 똑같단 말이야. 도미노가 맨 처음 밀었을 때 끝까지 잘 밀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맨 처음 도미노가 적당한 힘으로 밀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건 첫 번째 도미노를 말하는 똑같습니다. 스텝 2 N이 K일 때 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쭉 도미노가 있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N번째, K번째 도미노가 있을 거고 K번째 도미노가 1번부터 밀려서 언젠가 K번째가 나올 건데 K번째 도미노가 밀렸다고 생각하자. 즉 K일 때 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뭘 보이면 돼? K번째가 그 다음 거 KN 더하기 1을 되는지 보이면 돼요.
즉 얘로 얘가 되는지 보는 겁니다. 즉 n이 k일 때의 모양을 변형해서 n이 k 더하기 1일 때가 되는지 보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보이면 끝나. 즉 k번째가 그 다음 거인 k 더하기 1번째를 잘 넘어지는가, 얘가 얘를 잘 미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도미노 입장에서 도미노가 첫 번째 밀었을 때 마지막까지 잘 밀려면 첫 번째가 잘 밀려야 되고, 쭉 가다가 언젠가 K번째가 등장할 건데 K번째가 K 더하기 1번째가 잘 민다면 1이 2를 밀고 2가 3을 밀고 3을 4를 밀고 이 단계 전부 다 한 방에 정해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잘 밀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의 스텝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항상 첫 번째 안 확인한다. n이 k일 때 된다고 가정한다. 그 가정으로 k 더하기 1이 되는지 보인다. 이게 스텝이라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보겠습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야. 다음 친구가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시그마 제곱 공식이죠? 얘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지금 해보지.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가 1이거든. 그럼 스텝 1 뭐 하자? n 1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지 증명하자인 거란 말이야. 그럼 n 1일 때 좌변은 1의 제곱입니다. 우변은 여기다가 n을 1낸 거야. 6분의 1, 2, 3이라서 같죠? 오케이. 된다. 2번. n이 k일 때 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n자리에 k를 넣어서 얘가 된다라고 쓰는 겁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쭉쭉 가갖고 k제곱까지. 이 합은 6분의 k 플러스 1, 2k 더하기 1이라고 된다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마지막을 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내가 보일 건 결국은 n이 k 더하기 1일 때 된다고 확인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얘로 만들어야 할 건 뭐냐면 좌변도 k 더하기 1, 우변도 k 더하기 1. 그럼 좌변이 1의 제곱, 2의 제곱 쭉쭉쭉 가갖고 k제곱을 넘어서 k 더하기 1의 제곱까지인 거고, 우변은 k자리에 k 더하기 1인 거니까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플러스 3이겠지. 즉 난 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은 여기까지가 템플릿이야. 딱 여기까지 해놓고 이 가운데 여기를 메꾸는 거라고, 기본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텝 1 첫 번째 확인, 가정, 결론 이 딱 명확히 해야 되고, 이 가운데만 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가운데가 증명입니다. 빈칸 넣기는 이 세 개가 기본일 거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 하나 더, 뭐 이 정도 가하다일 건데, 얘를 심플해. 방정식은. 부등식은 좀 열받는데 방정식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좌변 만들면 우변 따라온다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럼 좌변 비교하면 k제곱이 아니라 k 더하기 1의 제곱까지잖아. 그럼 얘를 만들려면 뭐하면 돼? 좌변, 우변에다가 뭐하면 돼? k 더하기 1의 제곱을 각각 더해주는 겁니다. 얘도 k 더하기 1을 더해주고 얘도 k 더하기 1을 더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이런 게 빈칸 넣기라고. 즉 좌변을 만들면 우변만 얘에서 얘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좌변을 만들었어. 아, k 더하기 1을 양변에 더해주면 되네. k 더하기 1이죠? k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유력한 빈칸 넣기입니다. 그러면 올려. 통분 6으로 해서 올렸죠? 6분의 6k 제곱 더하기 1이겠지? 그러면 뭘로 묶어?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k 더를 묶어. 이게 뭐 남아? k 더를 묶으면 k, 2k 플러스 1이니까 2k 제곱 더하기 k 남지? 얘는 분모 문제 6 붙고 k 더를 빠져서 나왔으니까 6k 더를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6k 더하기 6 남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거 요만큼만 떼서 보면 2k 제곱 플러스 7k 더하기 6이야. 얘만 떼서 보면 인수분해 2, 1, 3, 2, 2, 3 아닌데? 3인데? 그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서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플러스 3이지? 그럼 뭐 했어? 증명이 끝났습니다. 아 돌아가야 돼요? 다 만들었지? 그래서 H가 양수일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지. 얘는 첫 번째 항이 뭐부터야? 2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얘는 첫 번째 N이 2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항이 1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를 대해서 보는 겁니다. N이 2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2야. N이 2일 때 되는지 확인한다. 즉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랑 항상 좌변에 큰지 확인. 2는 어떻게 돼? 2면 1 더하기 H의 제곱은 커요 1 더하기 2H 이거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전개하면 H제곱 2H 더하기 1은 커요 1 더하기 2H 날라가고 날라가면 H제곱이 0보다 큰데 H가 실수면 제곱하면 0보다 커나갔기 때문에 거짓이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H가 양수라고 돼 있어. H가 양수라면 제곱도 항상 양수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확인했네. 되네. 확인했어요. 그죠? 스텝 2. 이제 뭐 하자? N이 K일 때 된다 가정하자. N자리에 K 넣으면 1 더하기 H의 제곱은 1 더하기 H의 K승은 1 더하기 KH를 증명하고 싶어. 결론 뭐 쓰고 갑니다. 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보이고 싶은 건 N이 K 더하기 1일 때 된다고 확인할 건데, 즉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승은 항상 큽니다. 1 더하기 K 더하기 H. 즉 얘로 얘를 보이면 돼. 즉 1 더하기 H의 K승이 1 더하기 KH 큰데 크다면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승도 1 더하기 K 더하기 H보다 크다를 보이면 끝난다고 증명이. 얘가 기본 템플릿이라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맥스해야 되고, 여기 연산이 좀 열받는데 아이디어를 잘 봐야 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좌변 만들면 우변 따라온다는 게 마찬가지거든. 1 더하기 H의 K승이야. K 더하기 1승이야.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돼? 양변에 1 더하기 H를 한 개 곱하면 좌변 만들어지지. 그러면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승은 커요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거든. 그럼 얘로 얘를 만들고 싶은데 얘 이런 거야. 얘는 간접 비교입니다. 즉 방정식은 딱딱 좌변 만들면 왜 딱 따라오는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승이 얘 같은 걸 보이고 싶다. 즉 A가 C보다 큼을 보이고 싶은 게 결론이야. 나는 A가 이상한 친구 A가 B보다 큰 걸 알고 있는데 나의 결론은 A가 C보다 큰 걸 보이고 싶다. 이런 거라고. 네가 이제 박규랑이 부산 놀러 갔어요. 딱 부산 놀러 갔어. 부산 놀러 갔는데 10위가 붙었어. 어떠한 이제 A라는 친구가 10위가 붙었어. 10위 붙었단 말이야. 붙었는데 그럼 이제 내가 박규랑이랑 A랑 싸워야 되는데 주먹 다짐 하면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박규랑이 그런 거야. 야! 나는 대전에서 B랑 되게 유명한 전국구 B랑 붙었는데 야 내가 이겼어. 야 너는 B 이기냐? 라고 한 거야. A가 야 난 B한테 졌는데? 그러면 아 형님이 되는 거라고. 즉 내가 박규랑 씨랑 A랑 직접 붙으면 안 되니까 B라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야 내가 B 이기는데 넌 B 이기냐고. 네가 B한테 지면 난 B 이기니까 야 나는 당연히 A를 이기겠네. 넌 나한테 형이라 불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의 증명이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난 A가 B보다 큰 걸 알고 있는데 난 A가 C보다 큰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보이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B가 뭐보다? C보다 작은 걸 보이면 끝난다고. 큰 걸 보이면 끝나요. 난 뭐만 보이는데 요거 B가 C보다 큰 걸 보이면 끝납니다. B가 C보다 큰 걸 보이면 끝나는 증명이라고. 난 얘를 증명하는 거야. B가 C보다 커야 B가 C보다 커야 나는 A가 B보다 큰데 결론이 A가 C보다 큰 거야. 그럼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 네. 그래서 난 요걸 증명하는 요거. B, C는 다 떼야 돼. 원래 증명할 때 원래 이해합니까? 야
A랑 C랑 시비가 붙었어. 근데 싸우기 싫어. 이렇게 B라는 어떠한 친구를 만들어서 야 나는 B이기거든. 야 넌 B이기냐? 나는 지는데 그럼 B가 C가 B가 지는 거 확인하면 당연히 내가 너보다 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만 증명하면 돼요. 여기만 요만큼만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 뭘만 증명하면 되냐면 1 더하기 KH 1 더하기 H가 커요. 1 더하기 아 근데 그러면은 B랑 C랑 우리 얘만 보이면 된다.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1 더하기 K 전개 1 H KH KH 제곱 커요 1 KH H 지워지는 거 1 H 1 H K S KH KH K A 제곱은 0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n이 K라고 가정했는데 n은 2보다 크기 때문에 K도 2보다 커 나왔고 H는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성립하네. K는 2보다 큰 자연수. 얘 양수거든.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됐죠? 지금 끝났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보인 거야? B가 C보다 큰 걸 보였기 때문에 나는 A가 C보다 크다 라는 걸 볼 수 있다. 지금 끝난 겁니다. 어차피 정기 적금과 할부만 나올 거거든. 연금 복권 나오면 더 어렵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제 아마도 얘일 건데 얘가 지금 정기 적금이거든. 매년 연이율이 R 1년마다 복리 일정한 금액 A씩 N년 적금 N년 말에 원리합계 매년 초에 적립한다. 매년 말에 적립한다. 매년 말은 정확히 말하면 정기적금이 아니야. 왜냐면 매년 말이면 야 내가 맨 마지막에 돈을 넣었어. 막달에 돈을 넣었단 말이야. 100만원 넣었단 말이야. 그럼 말에 넣고 말에 찾으면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야 내가 12월 31일 날 딱 돈을 넣었어. 근데 그날 만기 날이래. 그럼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냐고. 안 붙을 거 아니야. 이자는 뭐 년 다니면 1년 지나야 이자가 붙겠지. 그러면 말에 넣고 말에 찾는 건 맨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말하면 정기적금이 아니라고. 정기적금이면 매년 초에 돈을 넣어야 돼. 항상 찾는 건 항상 매년 말이기 때문에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얘가 가장 클래식한 정기적금이라고. 매년 초 기수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기적금을 하면 우리는 결국은 정기적금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하행계수가 뭔지 이 세 개를 알면 끝나. 근데 그러면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어차피 등비수열 합이니까 첫 항, 공비, 하행계수 이거만 하면 되는데 항상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매년 말에 찾기 때문에 마지막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마지막 돈에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그럼 내가 A1씩 적립하잖아? 그럼 내가 초에 넣고 말에 찾으면 A1에다가 한 번의 이자가 더 붙는 게 첫 항이란 말이야. 다시 첫 항 공비 하행계수 알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마지막 넣은 돈이 첫 번째 항이란 말이야. 근데 마지막 넣은 돈은 내가 일정한 금액에다가 한 번에 이자가 붙는 거라고. 초에 넣으면 마지막 넣은 돈은 이자가 한번 붙기 때문에 이자 1 더하기 R을 곱하는 게 이자가 한번 붙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공비는 항상 이율이 R이기 때문에 1 더하기 R이 공비야. 이렇게 항상 연 이율이 공비란 말이야. 하행계수는 몇 년 넣어요? N 번 넣는다며. 항상 N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항 공비 하행계수 알면 끝난다고. 실제로는 정기적금 말한 겁니다. 문제 풀면서 볼게. 다시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 매년 초에 10만원, 10년 적금할 때 원략계가 뭐니? 잘 봐. 내가 1년 1월 1일날 돈 10만원 처음 넣었지. 맞아? 그러면 1년 지났어. 1년, 2년, 1월 1일이 되었어. 오케이? 0을 합시다. 0년 1년 지났지? 그럼 1년 지나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 10만원은 이자가 한번 붙어. 연이율 5%니까 R은 1.05거든?
연이를 5%면 1 더하기 0.5, 즉 10만원이야.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10만원 플러스 10의 100분의 5거든. 근데 이렇게 연산하지 않는다고. 즉 원리합계는 항상 곱하기로 가야 되는데, 다시 내가 10만원이 있어. 연일 5%가 붙으면 1년 후에 얼마큼 이자가 붙습니까? 원금 그대로 원금에 5% 이자가 붙어요. 이 두 개 더한 게 원리합계일 거 아니야. 이따로 안 쓰고 곱하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묶었으면 1 더하기 100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05겠지. 그럼 원금 곱하기 연일 5%면 1.05를 곱하면 얘가 원리합계라고. 원금과 이제 합계란 말이야. 5%의 이자가 1년치 붙은 원리합계가 요거라고. 그러면 1년에 5%의 이자가 붙으면 1.05를 곱한다! 바로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복리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는 10만원에 연일 5%로 1년치의 이자가 붙은 원리합계가 뭐냐라고 하면 1.05를 곱하면 되고, 연일 5%면 바꿔 말하면 R을 1.0으로 생각한 겁니다. 1년 지날 때마다 5% 이자가 붙는데, 그럼 원금과 이자 합은 1년치의 이자를 5%를 더한 1.05를 곱한 값이라고. 그리고 내가 매년 초에 또 10만원 넣을 거니까 10만원 넣겠지. 이렇게. 맞아? 2년 1월 1일이 되었어.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은 2번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한 번에 이자가 붙을 때마다 1.05 곱하니까 이자 두 번 붙었으니까 10 곱하기 1.05 제곱 맞지? 맞아요? 이게 복리법이라고. 마찬가지 1년 전에 넣은 돈 10만원도 한 번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1.05야. 그 다음 또 뭐해? 10만원 또 넣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10년이 지났어. 그럼 10년이 지나면 10년 1월 1일이 될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거 0년이니까 돈 10번 넣으면 9년이야. 그래야지 총 이 개수가 10번이겠지. 이렇게. 이게 헷갈려서 그래. 이게 1년이라고 하면 1년, 2년, 3년 하면 이렇게 하면 10년이야. 10번이겠지. 이렇게 하면. 이해돼? 1년 1월 1일이 되면 마지막 돈 10만원을 내겠지만, 내가 그러니까 1년이 흐를 때마다 이자 한번 붙는 거기 때문에 10번의 돈을 넣었잖아. 그럼 간격은 9번 띵겼을 거 아니야. 내가 10번의 돈을 넣으면 실제 띵긴 건 9번 띵긴 거라고 가운데니까 이 한 번 갈 때마다 이자 한 번 붙는 거니까. 그럼 내가 마지막 10년 1월 1일이 되면 맨 처음 넣은 돈은 몇 번의 이자가 붙어야 돼? 9번의 이자가 붙어야 된다고. 실제거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2년에 넣은 돈은 이자 1년 덜 붙기 때문에 8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또 돈 열심히 넣을 거야. 이렇게. 내가 돈 10번 넣고 싶은 거니까 마지막 10년 차가 되면 마지막 돈 10만 넣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마지막 돈을 넣고 짠 하고 찾는 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기말불의 의미이기 때문에 마지막 돈의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말불은 이걸로 잘 안 해. 내가 이렇게 돈을 넣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10년 1월 1일 마지막 돈을 넣었지만 이 상태로 이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10년 12월 31일이 돼야 정확히 딱 10년 흐른 거라고. 얘는 10번째 돈을 넣은 거고, 10년 12월 31일이 되면 딱 10년 흐를 거 아니야. 그래야 마지막 넣은 돈에 한배 이자가 붙겠지. 그럼 마지막 넣은 돈 곱하기 1년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 맨 마지막 넣은 돈의 이자일 거 아니야. 이자까지 붙은 금액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년도에 넣은 거는 이자가 하나 더 붙겠지. 맨 마지막은 10번에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10번이고 한 번 더 가세요 라고 말하면 얘 때문에 그렇다. 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0번의 이자가 붙으려면 11년을 흘러야지. 이해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10년 동안 적립한다. 이게 10년 지나간 겁니다. 실제로 10번 이자가 붙은 거. 이해돼? 네. 그러니까 야, 네가 1년부터 10년이라고 치면 11년이라고 하잖아. 근데 11년을 잘 안 하고 10년 12월 31일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난 찾고 싶은 게 뭐야?
이 10번의 돈의 이자를 다 더한 게 얘가 원리 합계란 말이야. 이걸 더하고 싶으면 답이지. 맞아? 근데 얘를 뭐 하자? 등비수열로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등비. 등비니까 뭐 말하면 돼? 첫 번째 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 하의 개수는 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맨날 이자로 계산한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알았으니까, 아, 뭐면, 매년 초, 기수불이면, 이렇게 더해지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뭐 하자? 첫 번째 항이 뭐고, 공비가 뭐고, 하의 개수는 뭔지 알아서, 바로 등비에서 살포시 때리자 이거지. 이해돼? 첫 번째 항은 마지막 넣은 돈에 한 번 이자가 붙은 겁니다. 기수불, 매년 초에 돈을 넣으면 말을 찾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한 번 붙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맨 마지막 넣은 돈에 이자가 한 번 붙인 금액이야. 공비는 항상 이율입니다. 100 더하기 이율 1.05예요. 하의 개수는 내가 돈을 10번 넣는다면 돈을 넣은 횟수가 항상 하의 개수예요. 10번 넣었으니까 내가 더할 예금은 10개겠지. 그러면 이거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 이제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때려서 답을 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초항, 공비, 항의 개수 하니까 합공식은 R 빼기 1분의 초항 10 곱하기 1.05의 1승 곱하기 1.05 빼기 1. 그러면 얘만 뭐 해주면 돼? 얘만 주어진 걸로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1.05의 10승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뭐 하자?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0.05 초항이 10 곱하기 얼마래? 1.6 얘는 0.05야. 그냥 이상하잖아.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첫 번째 항이고 여기에 붙어야지 이렇게. 첫 번째 항 공비 하의 개수 1.6 그럼 0.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것만 찾아서 문제를 풀고 싶다. 내가 지금 100만원짜리를 샀지. 그러면 지금의 가치가 100만원이거든. 이해했어? 지금이야. 가치가 우리가 돈은 내가 돈을 지금 100만원 쥐고 있으면 1년 후에는 무조건 1년치의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의 돈의 가치와 1년 후의 돈의 가치는 달라요. 시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자 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달 초에 100만원 샀지. 이해했어? 그러면 현금 10만원을 냈대. 기분 나쁘게. 그럼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90만원짜리 산 거야 이렇게. 지금 가치가 90만원짜리 지금 90만원 딱 받고 돈은 나중에 낸 거, 돈을 나중에 한 거잖아 이렇게. 오케이? 내가 이달 초에 90만원짜리를 받았어 지금. 맞아?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내가? 이달 말부터 돈 갖기 시작하거든. 일정한 금액 A씩 간다고 치자. 그럼 내가 1월 말이라고 하면 1월 말에 A 냈지. 이해했어? 그러면 2월 말이 되면 내가 1월 말에 넣은 돈 A라는 돈은 한 달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한 달에 이자가 1%니까 A 곱하기 1.01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A1 갚았지. 또 3월 말이 되면 내가 맨 처음 넣은 돈 A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1.01의 제곱이지. 그 전날에 넣은 돈은 이자 한 번 붙은 거니까 A의 1.01이야. 그리고 내가 또 A라는 돈을 내. 이렇게 몇 번 모아서 6번 모아서 6월 말이 되었지. 그럼 내가 맨 처음 넣은 돈 A는 5번 이자가 붙어요. 근데 왜 5번이냐면 내가 5월 말이 되면 또 내가 돈을 A1 갚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그 한 달 전 거는 이자가 이렇게 한 번 더 붙겠지. 맞아? 그럼 이 총 개수가 몇 개 돼야 돼? 내가 총 몇 개월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돈을 갚기 때문에 내가 6월 말 맨 마지막 넣은 돈이 A면 전달에 넣은 돈은 이제 한 번 붙은 거니까 한 번 붙고
2번 붙고. 그럼 이 총 개수가 6개가 돼야 돼. 내가 돈을 6번 냈으니까. 그럼 얘는 이자가 0번이니까 얘가 이자가 5번 돼야 총 6번이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찾아. 이거 마랑이 좀 의미가 없는 게 마랑은 구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내가 첫 번째 항 알고 두 번째 항 알면 등비수열인 거 아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하행횟수가 결정되어 있거든. 내가 총 돈을 6번 넣는 거니까 얘 하행횟수 항상 6개란 말이야. 얘 내가 지금 이렇게 야 내가 돈을 할부 때렸으니까 6개월을 거쳐서 돈을 갚을게. 내가 6번 매달 A1씩 6번 돈 줄게라는 거잖아. 그러면 1월 말에 A1, 2월 말에 A1, 3월 말에 A1, 6월 말에 A1이란 말이야. 그럼 6개월 후면 내가 1월 말에 넣은 돈 A가 5번의 이자, 4번의 이자, 3번의 이자, 1번의 이자, A번의 이자. 그럼 내가 6개월에 걸쳐서 모은 돈이 이 합일 거 아니야. 할부가 기말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말에 넣어서 말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할부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야. 할부는 내 할부를 때리면 바로 돈을 갚는 게 아니라 한 달 뒤부터 돈을 갚기 시작한 거야. 1월 초에 샀지만 한 달 뒤부터 돈을 갚아요. 몇 달 동안? 6달 동안. 마지막 돈을 놓으면 되면 짱 끝이라고. 돈 다 모았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모은 돈, 이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90만 원 될까? 그건 아니야. 야, 생각해봐. 얘 네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어. 1년 뒤에 주겠대. 그럼 친구가 100만 원 갖고 왔어. 무슨 생각이 들어? 야, 이자 또 팔아먹었냐? 라는 생각 안 들어? 이자 안 준 거잖아. 이해돼? 야, 지금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뒤에 100만 원 주면 엄마, 그건 부모님한테만 가능한 거요. 친구끼리 이자 안 주면 싸운단 말이야. 사기꾼 거요. 그죠? 야, 내가 1년 전에 100만 원 받았으면 야, 내가 하이닉스에 넣었어도 50만 원 벌었겠다! 라고 할 거 아니야. 아니구요. 잘 봐. 내가 말에 넣어서 말 쳐줄 건데 그럼 내가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모은 돈 얘지. 맞아요? 마찬가지 등비수열이야. 초항 A, 공비 1.01, 하향수 6개. 즉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첫 번째 항만 달라진다고. 첫 항이 A고요. 이자 한번 안 붙었지? 공비 1.01이고요. X가 10이야. 다도 얼마냐면 다도하면 R 빼기 1분의 1.01 빼기 1분의 초항 A고요. 1.01에 10번 빼기 1란 말이야. 얘가 내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그럼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90만 원이면 시점이 안 맞아. 이 6개월 동안 내가 야 지금 90을 받지만 6개월 동안 이만큼 돈 모아주겠잖아. 그러면 이 90만 원도 6개월 뒤에 가치를 갚아야 돼. 그러면 이 90만 원에 6개월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그러면 90만 원이 6개월치의 이자가 붙으면 1.01에 6승이지. 6개월 후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6개월. 지금 얘는 초에 시작해서 말에 끝나니까 6칸 뛰는 거야 이렇게. 6번 이자가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내가 90만 원을 갚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은 9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에 6개월치의 이자가 붙은 금액이 현재 내가 모은 돈이 돼야 된다. 식이 이렇게 세워져요.